사건의 독립과 종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선 새로운 단어, 독립이라는 단어랑 종속이라는 단어 처음 봅니다. 그래서 독립은 뭐냐? 사건 A, B 두 개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게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안 줄 때, 즉 A랑 B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전 한 번 던지는 거랑 주사위 한 번 던지는 거. 동전 한 번 던졌을 때 뭐 앞면 나왔다고 해서 뭐 주사위 던질 때 뭐 짝수는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 없을 때, 영향을 안 끼칠 때 우리 두 개는 독립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 그걸 뭐 A라고 하고, B는 뭐 주사위가 짝수 나오는 거. 뭐 동전이 앞면 나온다고 해서 짝수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독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A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B가 발생할 확률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게 그냥 B가 일어난 확률이랑 똑같을 때, A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랑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다면 우리는 독립이라고 부른다. A, B는 독립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즉 A가 발생했던 게 B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요것도 그냥 B가 일어나는 건 똑같다. A 일어나는 게 B한테 영향을 안 끼쳤으니까 A가 안 일어나는 것도 B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A의 여집합, 즉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또한 B랑 똑같으면 우리 독립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앞에서는 뭐 조건부 확률이나 뭐 덧셈 정리 같은 거, 곱셈 정리 같은 거, 쌤은 그냥 PA, PB 이렇게 문제에 PA, PB 이렇게 나타날 때만 많이 쓴다 그랬는데, 독립이랑 종속 문제에서는 내가 방금처럼 동전 던지는 거랑 주사위 던지는 거 정말 한눈에 구분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안 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면 무조건 이 정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요식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종속이란 얘기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독립이 아니다라고 할 거야. 독립이 아니다. 왜? 둘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둘이 영향 끼치는 상황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독립이 아니다로 규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독립일 조건. 요거를 이제 문제풀이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독립 판단할 때 위에서 조건부 확률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있는 걸로 판단을 많이 할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 조건부 확률 가지고 독립을 정의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조건부 확률 식으로 다시 바꿔 쓰면은 A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B가 같이 일어날 확률. 그게 P, B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 양변에 PA를 곱해줘서 PA 곱하기 PB 이런 식으로 정의하자. 조건부 확률 정의를 통해서 독립이라는 얘기는 두 개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 곱한 거랑 똑같으면 우리 독립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해서 요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걸로도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조건부 확률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기억해 놔야 돼. 이걸 많이 쓴다고 요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정의까지 조건부 확률로 쓰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할 점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A랑 B가 독립이래요. A랑 B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A 여집합이랑 B랑도 독립이야. 왜? A가 일어나는 거랑 B가 아무 상관없으니까 A가 안 일어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자, 또 그러면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야. A가 일어나는 거랑 B가 안 일어나는 거랑 아무 관계가 또 없어요. 또 A 여집합, B 여집합끼리도 독립이다. 그래서 하나만, 이 네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만 독립이면은 나머지 여집합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거 전부 다 독립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애들이 배반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어.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상황. 선생님, 그럼 교집합이 하나도 없으면 연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배반 사건이랑 독립이라는 얘기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요거 진짜 잘 기억해놔야 돼. 교집합 없다고 해서 배반 사건, 아니, 독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를 해주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어떤 걸 독립이라고 부르냐면, 자, 내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숫자 하나 뽑을 건데, A는 5랑 10이라고 하고, B는 짝수. 자, A는 뭐 5의 배수죠. B가 나오는 건 짝수의 사건이고요. 그랬을 때 이 5의 배수인 사건이랑 짝수인 사건이 서로 독립인가 아닌가, 독립인가 종속인가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럼 우리 아까 동전이랑 주사위 같은 경우는 바로 상관없는 거 알 텐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상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는데 10이 겹쳐 있어. 그래서 상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몰라요. 그래서 모를 때는 요 정의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자, 먼저 자, A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B의 확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A가 일어났다. 5랑 10만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지? 조건부 확률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5랑 10이 나왔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그럼 전체 두 개 중에 하나, 5랑 10 중에 10 하나다. 이렇게 된 거고요. B만 계산을 해보자. 그냥 전체 1부터 10까지 뽑을 때 짝수 나올 확률 10개 중에 5개니까 2분의 1. 그럼 지금 서로 똑같네? 똑같으니까 A랑 B는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둘이 교집합이 10이 있는데,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겹쳐서 있어서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독립이더라. 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필수예제 6번으로 가볼게요.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 자,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을 해달래요. 자, 일단 A라는 사건은 짝수래. 그럼 2, 4, 6이고, B는 1, 2, 3이 되고요. C는 3과 6이네요. 이때. 자, 그럼 A,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근데 이거 판단할 때, 요 교집합이 각각의 사건 곱한 거랑 똑같다. 이거 많이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집합을 구할 수 있을 때, 교집합을 구하기 쉬울 때는 요 두 번째 정의, 두 번째 공식으로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 곱한 거랑 똑같다. 이걸로 판단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일단 A 교집합 B는 겹치는 게 2 하나니까 6분의 1이겠네요. 그리고 A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B의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쵸? 그래서 6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아니죠? 그래서 A랑 B는 종속이다. 둘이 안 같으니까 종속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A랑 C 한번 보자. 자, A랑 C는 6 하나 겹치니까 6분의 1이고 A 확률 2분의 1.
C의 확률 3분의 1.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이 두 개 곱한 거랑 똑같네? 해서 2번은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B랑 C의 교집합. 3 하나 있으니까 얘도 6분의 1이고 B의 확률 2분의 1, C의 확률 3분의 1. 또 그럼 곱한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BC도 독립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A, B가 서로 독립이다. 자, 독립이라는 얘기 나오면은 교집합을 우리 각각 곱한 거의 확률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B의 여집합 확률이 3분의 2니까 B의 확률은 우리 3분의 1이라고 바로 체크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집합 나왔네. 합집합은 우리 덧셈 정리 쓸 수 있지? A랑 B랑 더하고 교집합 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A,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그냥 각각 곱한 걸로 바꿉시다. 그래서 숫자 이제 확률 계산 대입해주면 9분의 5는 A 확률 모르고 B의 확률 3분의 1 빼기 PA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해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2 PA는 9분의 2. 그럼 PA는 3분의 1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교집합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PA랑 PB를 곱하는 거니까 정답 9분의 1이다. 이렇게 독립의 정의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자, 필수제 8번. 자, A, B가 모두 완주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럼 A도 완주해야 되고 B도 완주해야 돼. 그럼 A가 완주할 게 0.8이고요. B가 완주할 거는 0.6이니까 0.48 되겠고. 두 번째. 자, A는 완주 못하고요. A는 완주하고 B는 완주 안 하는 거네. 반대네요. A가 완주하고 B는 못한대. 그럼 A가 완주할 확률 0.8이고 B는 완주 못하는 건 0.4가 되겠네. 완주할 게 0.6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0.32. 그리고 3번. 자,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해야 된대. 그러면 나는 전체 확률 1에서 둘 다 완주 못하는 걸 빼주자. 자, 둘 다 완주 못하는 거는 0.2랑 0.4. 그럼 0.08이네요. 그럼 계산하면 0.92. 0.92가 둘 중에 하나가 완주할 확률이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독립시행의 확률 볼게요. 자, 아까 독립이라는 거 두 개가 영향 안 끼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시행이야. 즉 행동끼리 영향 안 끼친다는 겁니다. 뭐 동전 던지는 거랑 주사위 던지는 거 요렇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동전을 3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눈치채야 되는 게 자, 동전 던지는 거 내가 처음에 앞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던질 때 뭐 앞면의 확률이 더 줄어든다. 뭐 그런 거 없죠. 해서 각각 던지는 거. 첫 번째 던질 때랑 두 번째 던질 때랑 세 번째 던질 때 다 각각 별개인 상황이야. 영향을 안 끼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각 던지는 거, 3번 던진다는 얘기는 각각의 행동들, 첫 번째 던질 때, 두 번째 던질 때, 세 번째 던질 때 요게 각각 독립이다. 그래서 독립적인 행동이다.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계산해 달래. 그럼 내가 동전 3번 던지니까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은 앞면, 뒷면 나오거나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오거나 뒷면, 앞면, 앞면
이렇게 나오는 상황밖에 없지. 그래서 확률이, 자, 동전 처음에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째도 2분의 1, 세 번째도 2분의 1. 동전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그리고 뒤에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앞면이 두 번이다. 뒤에 거는 뒷면이 한 번이다. 이렇게 나눌 거야. 이 두 번째 상황에서도 앞면이 두 번이고 뒷면이 한 번이다. 그래서 확률 계산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세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로 앞면 두 번에 뒷면 한 번.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항정리 느낌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이니까 이 세 개를 다 더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3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해서 8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이쪽 확률은 앞 두 번, 뒤 한 번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 앞에 3이란 얘기는 뭐냐면 난 세 번 던질 거잖아. 근데 여기에 앞면을 두 번 배치하면은 뒷면은 자동으로 한 번 배치되겠죠. 세 번밖에 못 던지니까. 그래서 난 세 번 던지는 것 중에 두 번을 앞면 놓겠다. 요거 어떤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이항 정리 했을 때 우리 조합으로 계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항 정리 느낌으로 앞에 조합 붙이고 뒤에 앞면 몇 번, 뒷면 몇 번 나오냐. 그렇게 계산을 해서 확률을 만들겠다.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A가 발생할 확률이 P래. 근데 N번 던져가지고 A는 R번 일어나야 된대. 그래서 N번 던지는데 R번 걸려야 된대. 뭐가? A가 일어나는 게. A가 일어나는 게 R번이니까 P의 R제곱이고요. A가 안 일어나는 건 그럼 1 빼기 P겠지? 1-P 거기에 N-R 나머지 횟수들. 그래서 뭐 이항정리 느낌으로 계산을 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시 보면은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때 동전 6번 던져서 뒷면이 2번 걸르래. 아, 나 6번 던지는데 뒷면 나오는 걸 2번 고르고요. 그럼 앞면 나오는 걸 4번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한번 예제 볼게요. 자, 첫 번째, 3발 이상 명중시킨대. 총 4발 쏘는데, 자, 그럼 3발 명중하는 상황이랑 4발 명중하는 상황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3발 이상이니까. 그래서 나는 3발 명중하는 상황은 총 4발을 쏠 건데요. 3발을 명중시키겠다. 근데 명중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을 3번 하고 빗 맞추는 거, 그걸 한 번 계산을 해야 되겠네. 총 4번 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4 곱하기 4의 4제곱 분의 3의 세제곱, 그럼 64분의 27. 자, 그리고 두 번째, 4발 명중시키겠다. 아, 난 4발 쏠 건데 4발 다 명중시킬게요. 그럼 명중시키는 걸 4번, 명중 안 하는 걸 빵번.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56분의 81. 이렇게 계산해서 두 개를 합쳐주시면 256분의 189. 이렇게. 자, 그리고 2번. 자, 적어도 한 발 명중이래요. 그럼 우리는 전체 확률 1에서 0발 맞춘 거 빼면 되겠네? 자, 그럼 우리 0발 맞춘 거 계산하러 가자. 4번 중에 한 번도 못 맞출 거야. 맞추는 걸 0번 하고 빗 맞추는 걸 4번 계산하겠다 하면 25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256분의 255 이렇게 계산할게요. 자, 빨간 구슬 1개와 노란 구슬 3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 구슬을 꺼내서 빨간 구슬이면은 동전 4번, 노란 구슬이면은 동전 3번,
근데 앞면이 2번이래요. 아, 그럼 내가 상황이 노란 구슬일 때 앞면이 2번 나올 수 있고요. 빨간 구슬을 뽑았을 때 앞면이 2번 나타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일단 노란 구슬을 뽑는다. 내가 노란 구슬을 뽑을 거야. 반대로, 어, 반대로 썼네? 빨간 구슬 먼저 나왔네요, 설명이. 음. 자, 내가 처음에 빨간 구슬 꺼내면은 동전 4번 던진대. 그럼 내가 빨간 구슬 뽑을 확률, 구슬 4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내가 앞면 2번 나와야 된대. 근데 동전을 4번 던지는 거니까 4번 던지는 거 중에 앞면 2번이래요. 그럼 앞면 나올 확률 2번, 뒷면 나올 확률 2번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노란색 나올 상황은 구슬 4개 중에 노란색 구슬 3개. 근데 얘는 동전을 3번 던진대. 3번 중에 앞면을 2번, 뒷면을 1번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을 상황을 합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4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6분의 1 32분의 3 요거는 4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1 32분의 9 그럼 합치면 32분의 12가 되니까 8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해주겠다. 그래서 동전 던지는 거랑 구슬 뽑는 거랑은 각각은 독립이다. 독립적이다. 아니, 구슬 뽑는 거랑 동전 던지는 게 아니라 동전 던지는 것끼리는 서로 독립이다. 영향이 없다. 자, 이제 11번으로 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원점 P가 있대. 원점에서 P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그때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자, 소수의 눈 2, 3, 5가 나온다면 양의 방향으로 뭐 플러스 2만큼 가겠대요. 그리고 소수의 눈이 아닌 게 나오면 1, 4, 6이 나타나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즉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5번을 던질 때 P가 4에 있어야 된대. 내가 5번을 던지는데요. 그 결과가 4에 도착하고 싶대. 그러면 플러스 2씩 5번 하면은 안 되겠네? 이건 10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4가 나올까? 플러스 1을 몇 번을 하고 마이너스 1을 몇 번 해야지 4가 되겠냐 찾으면 되는데 2를 4번, 마이너스 1을 한 번 하면은 7이 되고요. 2를 3번 하고 마이너스 1을 2번 하면은 4. 우리는 2를 3번, 마이너스 1을 2번 해야지 4가 나오는구나. 판단되겠네. 2를 하나 더 줄여버리면 1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5번 중에서 2를 3번 골라야 된다. 그러면 확률은 난 5번 중에서 2를 3번 고를게요. 자, 근데 2를 뽑을 확률을, 즉 플러스 2가 나올 확률은 소수의 눈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6분의 3을 3번, 소수는 아닌 거 6분의 3을 2번. 자, 그러면 10 곱하기 2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돼서 16분의 5 요게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 2항정리 느낌으로 계산한다.